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입니다. 요즘 모두가 AI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업계 3등, 마이크론의 아주 조급한 움직임에서 말이죠. 오늘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2026년에 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기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거죠. 아니, 시장을 이끄는 1등도 아니고 3등인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2등이나 3등의 그 절박한 움직임 속에 시장의 방향을 읽는 가장 큰 힌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움직임은 곧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마이크론이 왜 조급한지 알려면 먼저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그린필드,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들겠죠? 반면에 브라운필드는 이미 지어진 공장이나 시설을 사들여서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빠르죠? 마이크론이 바로 이 브라운필드 방식을 택했다는 거, 이건 뭐냐면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을 5단계로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첫째, 마이크론이 던진 베팅의 내용을 뜯어보고요. 둘째, 그들을 이렇게 만든 AI 메모리 붐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셋째,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미친 듯이 오를 건지 데이터로 확인하고요. 넷째, 리포트가 말해주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녹여낸 저의 2026년 실전 투자 전략까지 전부 공유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마이크론의 베팅,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냐? 답은 딱 하나,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대만의 파워칩 PSMC라는 회사로부터 사들인 건요. 장비는 싹 빠진 공장 건물, 그러니까 껍데기, 펩쉘입니다. 여기에 무려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 파고 건물 올리는 데 들어가는 그 지루한 시간을 돈으로 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당장 2027년 하반기부터 월 10,000장에서 20,000장 규모의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고요. 나중에는 80,000장까지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단숨에 확보한 거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마이크론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0년 말이 되면 삼성전자는 한 달에 68만 장, SK하이닉스는 54만 장을 찍어낼 걸로 보이는데 마이크론은 고작 30만 장 수준이에요.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나죠. 반도체 전쟁에서 생산 능력, 즉 캐파, CAPA는 곧 총알입니다. 총알이 남들의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마이크론 경영진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마이크론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AI가 불러온 메모리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AI는 이제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가 가장 먼저, 가장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인 거죠. 이거요, 2010년대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 붐이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요 파도입니다. 그 AI 수요의 심장부에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AI의 두뇌를 돌리는 특수 영양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D램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높인 제품이죠. 근데 문제는 이 귀한 특수 영양제를 만들려면 기존 D램 생산 라인의 자원을 엄청나게 끌어다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서도 이걸 밀어내기 효과라고 정확하게 짚어냈더군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되는 HBM 생산에 너도 나도 뛰어대니까 정작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평범한 D램을 만들 생산 라인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모든 식당이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만 만들겠다고 나서서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찌개 끓일 돼지고기가 동나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들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데 AI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꼭지에서는 이 무서운 시나리오가 데이터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와, 플러스 60%. 이거 보고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6년 1분기 딱 3개월 만에 서버 디램 가격이 60%나 뛸 거라는 전망이에요. 심지어 이건 IBK 투자증권이 기존 전망치를 또 한 번 엄청나게 올려잡은 수치입니다. 한 분기에 60%라니 제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도 이런 숫자는 정말 보기 힘들었거든요. 시장에 거의 광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게 어느 특정 제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64기가 제품은 25년 4분기에 70%, 26년 1분기에 55%가 오르고요. 저기 128기가 제품은 26년 1분기에 무려 80% 가까이 폭등할 걸로 예상돼요. 이건 그냥 가격이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라고 배짱을 부려도 되는 완벽한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가격을 다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D램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곳이 있어요.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시장입니다. 2026년 1분기 낸드 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무려 70%입니다. D램보다 더하죠. 왜 그럴까요? AI 서버는 똑똑한 머리, 즉 D램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꺼냈을 창고, 즉 기업용 SSD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가 D램과 낸드, 메모리 시장 전체를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IBK 투자증권 리포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단순히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죠. 네 번째 꼭지, 지금부터는 이 숫자들 너버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 행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리포트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게 바로 전략가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의 이 공격적인 증설이 3년 뒤에는 끔찍한 공급 과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또 지금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순간 어라, 이거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안 나오네 하면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진짜 기회와 리스크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관전 포인트 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인계철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빅테크의 투자 속도 조절 신호.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 분기만 늦춘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 시장의 열기가 식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사들의 반격. 마이크론이 저렇게 나오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구경만 하고 있진 않겠죠? 이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설 경쟁에 불을 붙이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기회. 모두가 HBM 외칠 때 이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오히려 구형 디램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업들이 조용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보석은 그런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꼭지입니다. 이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고 리스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저의 2026년 투자 전략 그 원칙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더라고요. 2010년대 후반에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영원할 것 같은 상승세에 올라탔다가 사이클이 꺾이면서 정말 크게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딱 하나죠.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가득해도 결국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간단한 3단계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절대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몰빵은 금물입니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둘째, 분할 매매. 상승 추세가 보인다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접근하세요. 그리고 수익이 날 때도 욕심 부리지 말고 기계적으로 나눠서 팔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식을 사기 전에 만약 이 가격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판다는 손절매 기준에 반드시 정해둬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최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도는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의 목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현명하게 그 위에 올라타고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추세를 즐기되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마이크론의 다급한 투자는 분명 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너도 나도 앞다퉈 늘린 생산 설비들이 2, 3년 뒤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시장은 과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문제를 낳는 것, 이것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가진 영원한 딜레마이자 수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크론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 2026년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왔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이 펼쳐지는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습니다. 시장을 그저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다음 수를 읽어내십시오. 다음 분석에서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